네, 2024년 5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참회록을 써야 할 자가 변명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아름답게도 회고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장본인은 문재인. 왜 윤석열 정권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을 적과 내통한 여적죄로 처벌하지 않는지 참으로 이상합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부제는 문재인 회고록, 외교 안보 편, 이런 책을 오늘부터 출판에 들어갔죠. 문재인 씨가 연세대 교수인 최정건 씨는 외교부 차관을 지냈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무슨 평화 담당 무슨 비서관 지낸 사람이에요. 이 친구 좀 튀는 친구예요. 평화기획 비서관 지냈구나. 그 최 교수와 문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가당치도 않습니다. 뭐라고 문재인은 얘기가 하는가 하면, 김정은은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핵을 만든 것이다. 나는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뭐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일고 살겠는가.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김주혜가 있죠.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비핵화하겠다고 나 문재인한테 누누이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듣고 속아 넘어갔다면은 문재인은 바보죠, 바보. 이런 얘기 탁 들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지금 우리도 북한의 핵 때문에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잖아요. 이봐, 자네 말 잘했네. 지금 우리도 지금 핵 때문에 죽겠어. 북핵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 또 중국 놈도 또 어쩔 줄 모르고 러시아 놈도 어쩔 줄 몰라. 또 미국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 나도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 나만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좀 핵을 만들게. 양해 좀 해. 나도 핵을 갖고 싶지가 않은데 다 갖고 있어. 나 죽이려고 할 것 같아서. 당신도 사용 안 한다며. 미국도 나한테 사용 안 한대. 중국도 러시아도 안 한대. 그러니까 나도 사용하지 않을 핵 하나 쥐고 있을게. 양해해. 이런 얘기를 할 배심이 있어야지. 이거 속아 넘어가는 이 문재인, 이거 여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노이 노딜은 제가 이 사건 났을 때부터 주간동화에 쓰면서 이게 트럼프가 준비한 대공작이었구나. 이 하노이 노딜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때 아베가 일본 총리였어요. 아베가 갑자기 트럼프한테 노벨상 주자 하고 선동을 합니다. 이게 짜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그걸 알죠. 나의 친구 아베가 나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또 기자들이 받았어. 그래서 화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 공작은 문재인의 국가정보원이 해외 파트가 미국 가서 했던 겁니다. 그 트럼프가 연설하면은 돈을 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트럼프 지지자들이 노벨상 받으라고 했으니까 트럼프가 씩 웃어요. 나한테 노벨상? 하하하 웃어요. 한국 국정원에 노벨상 공작을 알아차린 거죠. 즉, 너 북한하고 잘해가지고 노벨상 받아야 되니까 북한한테 양보하라고 문재인의 국정원이 공작을 한 겁니다. 이건 제가 2018년 동아일보 기자로 있을 때 주간동에 썼던 기사입니다. 기사가 톤다운 돼갖고 대공작을 뭐라고 썼더라? 제목을 편집자가 바꿨는데 웃어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엿을 먹였는데 거기에 이게 아닌데 하고 다시 한번 만나자고 했던 게 그해 6월 달에 판문점에서 만나는 건데, 어차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야 되는데 문재인이 자기도 끼겠다고 막 들어갔는데 트럼프가 못 들어오게 해버렸죠. 거기서도 노딜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김정은은 당했구나 알고 나서는 자기가 선택했던 트럼프한테 당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 문재인 중간에 있던 너 때문에 하면서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하고 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노이 노달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거는 빙 엿을 먹였으니까 문재인한테 돌려서 얘기한 거지. 김 위원장과 트럼프 사이에 친서도 오가고 판문점 3자 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그대로 회담이 끝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게 문재인은 자기 회고로 이렇게 썼는데 이건 자기가 바보란 얘기예요. 자기는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근데 그게 떳떳하다는 거야. 이거 진짜 바보 아니에요? 저 중국 가서는 혼밥 먹고 다니고,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기도 이제 뭔지 알아차리고 했더니, 그래서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응해주지 않더라. 실기했던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겠다는 후회가 있다. 이게 자기가 바보 중에 바보라는 거를 이렇게 최정권 교수하고 문답에서 하고 있으니, 아유, 씨,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지금 이 책이 또 무슨 공작이 있었는지 교보에서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대요. 이게 책 베스트셀러 만드는 거 김영사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썼다고 하면 소개는 되죠. 그건 누군가들이 가서 대량으로 막 사갑니다. 사가서 나눠줘도 되죠. 네? 그 첫날 이튿날 막 사주면은 이게 많이 팔리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와서 더 사요. 그게 댓글 많이 달게 해갖고 네이버나 다음에 1위로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봐갖고 여론이 형성되는 공작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뭐 술 먹고 뺑소니 검거된 김호중 가수, 그 친구도 인기는 좋죠. 근데 그 친구가 노래 부르면 그 팬들이 판을 사가지고 CD를 사고 막 나눠줘요. 그러니까 점점 김호중은 많이 팔리는구나 해서 더 많이 하는 거죠. 이번에 술 먹고 된통 걸리긴 했지만. 이런 문재인.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게 하려고 환경영향 평가를 임기 내내 마치지 않았던 게 문재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는 거면 사드, 한미 FTA 개정, 방위비 부담금 등 협상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과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미국이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할 때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반대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면서 트럼프랑 사이가 좋았다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책에서 자기가 2018년 9월 평양에 갔었죠. 그때 김정은이가 이미 만들어둔 중장거리 미사일은 모두 시험 발사하고 보유한 게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라 그랬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북한이 ICBM 발사를 몇 번을 했어. 진짜 이러니 문재인은 이 바보 아니면은 개 짖는 소리 하는 겁니다.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속아 넘어간 게 아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 그랬다.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럼 이 얘기 들었으면 나도 살기 위해서 사용할 뜻은 절대로 없다.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비상금이다. 대한민국도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지. 응? 그래서 회고록은요. 인간은 자신에 관해서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고록은 없다. 서양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 문재인이 얼마나 말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인가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냈을 때 국가 지도자를 지낸 분의 자서전은 기본적으로 정직한 성찰이 담겨야 자서전 회고록으로 가치가 있다. 국민적 비판을 호도하고 자화자찬하는 식의 자서전은 회고록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그때 민주당에서는 주장했는데 요 말을 그대로 문재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은요, 지금 여적죄로 잡아놔야 돼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꾸 무너지는 거는 그 짓을 안 해서 그래. 참 되게 답답해요. 뭐 이것도 이해해주고 저것도 이해해주는데 지금 너무 심합니다. 예, 문재인은 적과 내통할 거나 아니면 적을 옹호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지자 책까지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크게 보면 큰 그림을 이북에서 다 그려가지고 만들어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만드는 거죠. 아마 북한하고 민주당 세력이 합생해갖고 윤석열 정권 지금 윤석열 정권도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죠. 5.18 광주 쫓아가서 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참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참 좀 불쌍해 보이네요.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문재인은 여적죄로 처벌할 용기와 자신감이 없으니까 적고를 당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대통령 해야 되나요? 참여력을 써야 할 자가 변명력을 쓴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